금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잘 계신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이해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과 이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근본 원인, 가치관의 차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문화적 배경이나 교육이 다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특히 국제적 또는 다문화 환경에서 두드러집니다. 개인적 경험, 각자의 삶의 경험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차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대와 목표의 차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목표로 삼는 것이 다를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성과를 중시하지만 다른 사람은 팀워크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갈등 관리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명확한 표현.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오해를 줄입니다. 공감과 이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감정적 지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양성 존중.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여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타협과 협상. 갈등 상황에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타협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윈 전략.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연한 태도. 고지스럽게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자기 성찰.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성찰해보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 내가 왜 특정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깊이 이해합니다. 객관적 평가.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정적 반응을 줄입니다. 중재와 조정.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 활용.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가 어려울 때 중재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조정회의. 공식적인 조정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타인이 중요하게 느끼는 것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 사례와 이를 해결한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례 1. 직장 내 갈등 상황. 김대리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실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이 과장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며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프로젝트 팀에 속해 있는데 김대리는 이 과장의 잦은 변경 요청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 과장은 김대리가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느낍니다. 갈등 해결. 의사소통. 김대리와 이 과장은 중재자의 도움을 받다 서로의 우선순위와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김대리는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만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 과장은 창의적 접근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감과 이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후 두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대리는 이 과장의 창의적 접근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 과장은 김대리의 계획적 접근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타협과 협상.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김대리의 계획적 접근을 따르고 진행 중에는 이 과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합니다. 차례 2. 가족 내 갈등 상황. 박 씨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그의 아들 민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가지려는 박씨와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으려는 민수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갈등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박씨와 민수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박씨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하고, 민수는 친구들과의 교류가 중요한 사회적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감과 이해. 박씨는 민수의 입장에서 친구들과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여 노력했고, 민수도 박씨가 가족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협과 협상. 두 사람은 주말마다 가족 모임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분가를 가지기로 합의합니다. 또한 특별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민수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평소에는 민수가 친구들과의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내 3친구 간 갈등 상황. 윤희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그녀의 친구 수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말마다 파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윤희는 수진의 생활 방식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수지는 윤희가 너무 엄격하다고 느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갈등 해결. 의사소통. 윤희와 수지는 서로의 생활 방식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윤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고, 수지는 파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공감과 이해. 윤희는 수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이해하고, 수지는 윤희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존중하게 되었다. 타협과 협상.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윤희는 가끔 수진과 함께 파티에 참석하고, 수지는 윤희와 함께 주말에 가벼운 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공감, 타협과 협상이 어떻게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4. 재산 상속 문제.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갈등 사례와 이를 해결한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내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 상황. 김씨 가족은 아버지의 유사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녀 3명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각 자녀는 자신이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더 큰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막내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갈등 해결.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들은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주장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딸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사업에 기여한 바를 설명했다. 막내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법적 자문. 가족 구성원들은 변호사나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의 법적 효력과 상속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공감과 이해. 각 구성원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딸의 기여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돌본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둘째 아들의 사업 기여를 인정하고 그의 노력이 사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이해한다. 막내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그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타협과 협상. 가족 구성원들은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첫째 딸에게는 부모님을 돌본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여 약간의 추가 상속분을 제공한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미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재산을 분배받았다. 막내딸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더 큰 재산을 분배하되 다른 형제들이 동의한 금액 내에서 진행했다. 합의문 작성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합의문을 작성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명한다. 이를 통해 합의 사항이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게 하였다. 이 사례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법적 자문, 공간과의 타협과 협상, 그리고 공식적인 합의문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가끔은 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때 갈등이 발생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내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적극적 경청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야 해요. 셋째, 감정적 지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넷째, 타협과 협상.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약하자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적극적 경청, 감정적 지지, 타협과 협상, 그리고 자기 성찰이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유쾌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